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 정재훈 교수입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자리를 다 치고 계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하고 시간을 좀 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양성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연관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조 연설도 이렇게 좀 젠더주의에 관한 것들, 성혁명에 관한 것들을 다뤄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다양성 정책에 이제 4대 핵심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제기구 유네스코죠. 유엔 산하기구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권력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2021년에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이 됐고, 그다음 2005년에 이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공표하고 전 세계 153개 회원국의 협약 이행, 그리고 4년마다 주기 보고를 하도록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 세계 회원국으로부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이행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이제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 리포트로 이제 엮어서 전 세계 회원국의 이제 그 언어들로 이제 그 배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리포트 안에 담긴 그 다양한 그 국가별 부족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국가 문화 정책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속 이제 보완하도록 이렇게 감독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또한 감독 관리 강화의 차원에서 2019년에 또 2023년 문화지표에 해서 또 인디케이터 2030 아젠다 이걸 발간해서 또 이제 개선 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또 제시하고 또 리포트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약간 2018년에 중요한 이제 글로벌 리포트가 2018년에 중요한 지표가 여기서 이제 권고사항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제 당연히 원문은 이제 영어로 됐지만 이제 전 세계 협약 그 회원국에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국어로 된 이제 버전입니다.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 리포트, 이제 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성 증진, 문화정책의 재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4가지 권고사항, 가장 큰 이제 위에 이제 맨 위에 이제 타이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향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국제 및 국내 입법을 시행하여 예술가의 예술적 자유와 사회적 경제 권리를 증진한다라고 해놓고, 2가지 큰 카테고리가 성평등과 예술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4가지 권고사항이 젠더의 관점을 문화정책에 통합해라. 2번째, 창의 부분에서 의사결정 직책에 여성들의 접근을 지원해라. 3번째, 예술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라. 4번째, 명예훼손, 모욕 등 신성 모독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폐지해라. 이렇게 이제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젠더 관점 문화정책 부분, 이제 각각의 그 4가지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300몇 페이지로 되어 있고 거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컨대 이제 그 젠더 문화 관점에 문화정책에 통합하라는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들을 창의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제공 또는 향유에서 모든 장애물, 즉 이제 그 젠더를 보는 관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던 편견, 차별들을 다 제거해라는 얘기, 여성들이 선택한 문화 직종과 문화 산업에 참여하고 진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제공이라는 것, 그 다음에 협약 이행 과정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를 포함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이게 글로벌 협약 리포트에 담겨있는 그 워딩들입니다. 그 첫 번째, 젠더 관점 문화정책에 통합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화시설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등에 있어서 성소수자의 참여를 확대시켜라라는 거고, 2번째, 창의 부분의 의사결정 직책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을 지원하라는 얘기는 문화기관 임원, 방송사, 플랫폼의 최고상 결정자, 영화, 공연, 예술의
예술, 공연 예술의 감독, 제작자나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등의 역할에 있어 여성 채용을 확대해라는 거. 세 번째, 예술적 자유 침해를 감시하는 체계 구축하라는 것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예술, 이런 과도한 표현으로 인한 예술가의 검열, 전시 공연 금지, 혐오 발언이나 행정적, 재정적 괴롭힘을 없애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고, 네 번째, 명예훼손, 모욕, 신성모독 처벌하기 위한 법률의 폐지는, 즉 예술가나 매체가 종교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예술 표현을 하더라도 신성모독죄, 종교감정모독, 공공질서 위반과 같은 제목으로 기소되지 못하도록 관련된 법률을 이제 폐지하라고 이제 유네스코가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첫 번째,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모든 이런 정책들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 아이디얼라지, 어떤 이념들이 그 안에 다 이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젠더주의를 굉장히 이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페미니즘과 연관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그런 성적 타락, 성적 이제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이제 탈종교, 그리고 반기독교,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이 네 가지 핵심 공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 그 다음에 페미니즘, 그 다음에 성적 그런 자유, 그 다음에 반기독교와 같은 이러한 네 가지 핵심 공고상 왜 위험하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예술의 제작이나 이런 컨텐츠 이제 제작 유통에 반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론적인 배경들을 살펴보면 좀 이야기 듣기가 쉽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학회가 이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관점보다 학술적인 관점을 더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는 이제 부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의 학문적인 자료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효과,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이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고사항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상적인 이런 학문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스튜어트 홀의 인코딩, 디코딩 이론. 이거는 이제 미디어 텍스트가 제작 단계에서 특정 이데올로기를 코드화, 인코딩이죠. 인코딩하면 수용자는 이를 지배적, 협상적, 대항적 해독의 세 수준으로 읽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컨텐츠라고 해도 어떤 수용자는 이제 해방적, 진보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수용자는 전통적 가치, 신앙을 공격하는 이업적 메시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LGBTQ나 페미니즘 옹호적 메시지도 일부 시청자에게는 해방과 인권의 상징으로,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전통 가치와 종교적 신념을 위협하는 공격적 담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버트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유명한 문화 이론입니다. 타인의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 처벌을 관찰함으로써 규범과 행동을 학습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 속의 청소년 등장인물이 마약, 다수와의 성관계, 포르노 소비 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그려낼 때 이는 위험 행동의 심리적 장벽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었고요. 조지 거브너의 배양 이론, TV, 영화, OTT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장기적, 반복적 노출이 수용자의 현실 인식과 규범 감각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특정 유형의 세계관, 예를 들어 성적 개방성, 정교 비판, 특정 젠더 역할이 지속적으로 제시될 경우 시청자는 이를 사회적으로 주류 상식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터 버거의 세속화 이론, 이건 초기 이론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탈세속화로 또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의하면은 근대화 합리화의 진전과 함께 종교가 사회의 핵심 규범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점차 주변부로 밀려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 속에서 종교는 종종 부패한 권력 집단,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 비합리적이고 과하게 반하는 사고방식으로 재현됩니다. 이는 이제 세속화와 탈종교의 흐름을 이제 상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접하는 것들이라,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빠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뮤지컬, 음악, 영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있죠. 예, 보통 이런 대부분 성소수자 이런 콘텐츠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예, 성소수자 관계를 사랑과 연기의 서사로 인코딩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인권 담론을 전면화하는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관계를 일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배양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종교적 보수적 수용자, 이제 전통적으로 남녀 간 결혼만을 인정해온 세대들에게는 이를 이제 자신들의 신앙, 도덕 규범 및 가치관을 낡고 혐오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제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목표 아래 세대 이념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고 다른 도덕적 종교적 가점을 표현할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역설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뭐 사례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성적 소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2023년에는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 열리다가 최초로 한국에 이제 그 섹스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좀 사회적 충격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명한 그 포르노 배우들이 참가해서 이렇게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죠. 오른쪽 사진 보면. 그래서 이제 기본 입장료가 9만 원 정도 되고, 이제 포르노 배우와 기념사진하고 이렇게 하는 사인 받는 거는 21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5명을 뽑아서 이 배우들과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은 이제 VIP 티켓은 3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페스티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이제 풍기문란이라든지 그런 제재가 됐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국제적인 사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굳이 시간 관계상 이런 성적 표현의 자유 관련된 콘텐츠들은 뭐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 당연히 어떤 연애가 성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나 어떤 설렘을 극대화하는 소비재로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상호 책임, 존중, 장기적인 헌신 이런 선의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쿨한 관계 또 식으면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는 어떤 피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으로 배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탈종교, 반기독교 관련 콘텐츠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이런 뭐 종교 비하를 위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직 종교를 비하하기 위한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한 캐릭터로만 이번 244번 이 참가자는 이 오징어 게임을 비춰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이런 콘텐츠들은 대중 콘텐츠가 굉장히 부패한 목사 캐릭터를 반복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종교에는 대체로 위선적이다 라는 인상으로 디코딩 시킵니다. 또한 이제 이 부정적 미디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진지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다수 신앙인들의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멀리하는 선택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만드는 세속주의적 세계관을 이제 배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문화가 그려내는 종교는 이런 세속주의적 세계관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진보한 것이고 종교적인 것은 미성숙하고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죠.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이용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게 동준사장 TV라는 유튜브 채널의 월 예상 수입이 최대 7,500만 원입니다. 월에. 그리고 풍자 텔레비는 이제 4억 4,720만 원으로 1위,
그다음에 강학도는 1억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런 성소수자 관련된 채널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줍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들보다 커밍하지 않고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이자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커밍아웃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싸워서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좋은 이제 그 스톤 스트리트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이 무너지고 법제화됐을 때 이런 채널을 운영하는 수많은 사람, 이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구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커밍아웃 하게 될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당연히 아까 앞서서 우리 기론폰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회의 2024년 자료를 보시면 정교인은 하늘색으로 쭉 줄어들고 무정교인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교회 신뢰도를 보면 신뢰한다 2020년에 31%, 2023년에 21%, 10%가 떨어졌죠. 신뢰하지 않는다 2020년에는 64%, 2023년에 74%, 10%가 상승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문화사회성 정책적 폐해 중에 큰 것은 이제 권력화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문화정책의 재구성을 계속 발간하면서 글로벌 협약 리포트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아까 2018년도 거 보셨고, 2022년도 걸 보시게 되면 경과 보고를 합니다. 결과 보고를 하면서 예술적 자유의 구성은 해서 경과에서 입법, 신성모독과 명예훼손법 같은 유해한 법률은 많은 나라에서 철폐되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서 인권과의 관계, 예술과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의 관계는 국가 인권의 프레임워크와 전략에 통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문화단체와 인권단체들 간 협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리포트 성별 격차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결론 및 재현해가지고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 주소 68%로 이대로라면 세계적으로 성적 격차를 줄이는데 135년이 걸린다. 이러면서 심각성을 굉장히 이렇게 부각하는, 그리고 남녀 간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성 다양성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 측면에 미국의 비LGBTQ 시민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LGBTQ 이미지에 노출된 사람들이 LGBTQ인과 그들의 이슈를 더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대놓고 넷플릭스 케이스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한 3, 40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서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독려를 하게 됩니다. 젠더 격차 보고서 2022년 가장 최근 걸 보면 도대체 한국이 99인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9이면 근데 도대체 한국이 이 정도가 99인데 1위부터 10위까지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길래 이렇게 순위가 높은 건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정책에 반영된 내용들 좀 살펴보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문화정책 백서죠. 문화비전 2030에 당연히 이런 성수자에 대한 혐오 및 배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문화다양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우리나라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수자 같은 것들을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반영해라 라고 이제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이제 문화다양성 법이라는 게, 문화다양성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 이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근거로
해외 각종 시상식에 성소수자들이 이제 시상을 받는 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기 이제 다 들어가면 이제 뭐 아카데미 버추얼 해가지고 오스카의 그 선정 기준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면 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인종이라든지 성소수자들이 어느 정도 출연하고 해야지만 이게 후보군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 수상자 후보군에서 가산점을 받는다라는 기준 지표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맥켄지 보고서, 그래서 경영진이 그러니까 LGBTQ들을 사원으로 임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매출이 높았다,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맥켄지 보고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이제 공고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 협약에서 성소수자 문화 참여 접근성 보장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다양성 보고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 원문은 다 이제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이제 성소수자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소수자 이제 제작진들이 올라가고 있고, 몇 %에서 몇 %.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제작 환경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이제 이건 일부인데요. 이제 넷플릭스 문화다양성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 이제 PDF로 아주 두꺼운데 일부인데, 이런 거 보시면 넘버 8 넷플릭스 showcases LGBTQ 플러스, 이제 플러스라는 건 이제 젠더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leads 주연, but lacks minor roles 해가지고 요거 이제 현황 파악을 한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왜 이제 주연, co-leads, 저연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연도가 올라갈수록 아래 이제 2018년에는 2.9%인데 2021년에는 7.7%로 이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빨간색은 드라마고요, 노란색은 영화입니다. 근데 밑에 영화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LGBTQ 주연이 19%인데 2021년에는 LGBTQ 주연이 36%로 증가합니다. 엄청난 증가죠. 그래서 현재 2021년도에는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 36%가 이제 영화의 주연이 LGBTQ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증가세를 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증가세를 레포트를 하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수 사례 케이스로 계속 이제 각국에가 공부하는 어떤 근거로 삼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약간 페미니즘하고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제작진에 참여하고 있는지, 디렉터에 보면 이제 디렉터 레이스 에스니시티 앤 젠더 크로스 넷플릭스 시리즈를 기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젠더 성소수자들이 이제 감독이라든지 제작자로 이렇게 컨텐츠에 배정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증가 추이를. 그리고 이제 국내는 아직 이렇게 어떤 미국처럼 정책적으로 공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에도 그렇고 이제 CJ ENM 같은 국내 이제 미디어 기업들 보면은 해외 사례들을 빠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이제 ESG는 이제 DEI와 이제 비슷한 것이죠. 다양성 보고서. CJ ENM 다양성 보고서에도 이런 성소수자 여성 임원 비율 측면이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또 유관기관을 통해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또 2023년 공공영역 문화다양성 우수 사례집 해서 보면 이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이렇게 있는데, 최우수상이 이제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 튤립연대가 최우상 소속의 강한성이라는
학생이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출품작을 보면은 25건인데 광주가 15건, 서울이 4건 이렇게 문화다양성 관련해서 이런 그 LGBTQ 관련해서 광주가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수 사례집 하나를 분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연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지역적 차별이나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광주 출신이고 광주에서 초중고 대학을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아까도 보면 사회학습 이론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한 공동체가 어떤 아이디올라지, 어떤 이념들에 많이 이렇게 동화되어 있을 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활동으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광주 이쪽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셜리즘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정치 집단들이 가장 이렇게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청소년 활동들도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지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짧게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문화다양성 보호 확산을 위한 문화기관 운영 매뉴얼 해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또 계속 이런 문화다양성 보호 확산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라고 권고, 관리, 감독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20분 짧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응 사례들을 사실은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성혁명이고 성혁명은 쓰나미와 같습니다. 마치 그 일론 머스크가 AI와 로봇은 쓰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성혁명도 쓰나미인데 쓰나미를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다 휩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쓰나미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튼튼한 방주, 그 쓰나미 가운데 피신할 수 있는 방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고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대안 체제인데요.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오늘은 나누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 퓨어플릭스라고 이제 미국의 기독교 OTT 제 플랫폼인데 여기 보면 이제 폭력성, 그다음에 반기독교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 전혀 담지 않는 필터링된 그런 이제 컨텐츠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안심 시청을 보장하는 대체 문화 공간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는 컨텐츠들은 당연히 이제 혼전 성관계라든지 방탕한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신앙이 기반한 성윤리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컨텐츠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결혼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 있는 또 어린이용 컨텐츠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의 시청각적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담기는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것들이 이제 교회나 소그룹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가치 공동체 형성, 결속 강화 이런 것들이 긍정적 작용을 할 수가 있고 탈종교나 반기독교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강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네트워크인데 뭐 짧게 얘기하면 뭐 사실 짧게 얘기하기 힘들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단체들은 이 빨간 걸 글씨 읽겠습니다. 공공정책 및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정부 기업의 기독교 콘텐츠 향한 혐오 발언 규제, 종교 표현 충동 문제 해소하고 학교 공공기관 내 종교 표현 제한 등에 대한 성명 입법, 로비 청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기보자 프라이버시, 종교단체에 대한 차별적 규제, 세법 적용, 종교적 신념에 따른 고용 및 운영 자율권 등에서 보수적 기독교 관점을 보호하는 정책 입법의 로비 활동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이
이제 보면 이제 올해 2025년에 텍사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5,800명 이상이 이제 참석했고, 이제 결국 이제 여기는 복음주의 개신교 방송 컨텐츠 제작자들 연합이고, 오늘날에는 라디오, TV 방송, 케이블 위성 채널, OTT 플랫폼 제작사, 광고회사, 디지털 미디어 사역단체 1,100개가 넘는 회원 기관을 가진 이제 미국의 모든 기독교 컨텐츠 제작 관련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 아래에 보시면 별도의 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인 전문인 미디어들, 문화예술인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인들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존 스톤 그 스트릿께서 마지막에 대안으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무 감동받는데, 아티스트,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정책. 저희한테는 아카데믹하니까 저희는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정책 입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국내에 혹시 라인 나우 미디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거 봐요, 많이 없으시죠? 야, 이렇다니까요. 이게 이제 라인 나우 미디어가 이제 미국의 이제 퓨어플릭스 같은 플랫폼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종교 관련된 컨텐츠, 이제 공동체나 이제 신앙 관련 기반 컨텐츠가 많고요. 드라마나 영화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 이제 도입이 돼서 한국에서 이제 이 채널을 이제 한국화, 현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퐁당이라고, 퐁당은 아세요? 많이들 하시네요.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역시. 근데 저희 교회도 미디어 팀에서 막 드라마 만들고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 막 만드는데 퐁당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퐁당도 정말 너무 훌륭하신 그런 단체고 너무 잘하고 계신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퓨어플릭스라고 아까 예시 들었던 것에 이제 구독자인데요. 퓨어플릭스, 죄송합니다. 바로 맞추겠습니다. 퓨어플릭스라는 그 회사를 제가 연구년 2017년에 미국에 연구년 갔을 때 그때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일반적인 KBS, MBC 같은 공중파 TV에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MBC의 퐁당 광고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게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연합된 어떤 네트워크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주제를 이제 이렇게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역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